묶고 있고 몸이 좋은도 사라진 그림 편 조선 전기 왕실의 사찰로 양주의 그 해암지와 고양 덕양면 대자암 산에 있는 대자암이 아, 두 왕실 사찰이 있었는데 대자암은 오히려 양주 그거 결이 비슷하고 또 특이한 게 대자암 산에서도 그 강무 쉽게 말하면 군사들이 그 훈련하는 장소가 있었다는 조선왕조 실록이 있는 조선왕조실록에 대자암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대자암이 나름 의미가 있는 서찰인 이유가 음, 1418년 세종 주기년에 해당되는 해에 세종이 즉위하기 전그 충명대군이 이제 대담에서 불사를 드리고 세자와 뭐 좀 다투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대담 그 전에 태종이 승령의 바로 동생, 그러니까 넷째 아들, 성명대군이 일찍 죽는데, 성명대군을 위한, 추모를 위해서 만든 사찰이다 정도로 이해가 되고, 그 이후로도 대감이 아주 그 왕실 사찰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대감의 뭐 보물 같은 것도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삼재 뭐 이런 행사, 불교 행사 등을 아주 많이 지내고 특히나 안평대군이 이제 그 성명의 양 아들이 돼서 안평대군 입장에서는 해마다 아마 그 성명대군 작은아버지 어려서 죽은 작은아버지를 위한 제를 지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안평대군과 대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다라는 상황입니다. 아, 조선 시대 임진왜란 시기에 조선의 보물들이 이제 약탈이 많이 됐는데 그 약탈이 되는 과정 중에 하나를 유추해 보자면 시마츠 요시로가 왜 그 쉽게 말하면 약탈에 조금 더그 치중을 했을까? 전쟁도 전쟁이지만 아, 시마츠 요시로는 막판에 거의 그 전국시대 막판에 이제 아, 히데요시의 동생의 군대에 이제 패해서 이제 히데요시 휘하로 들어가는 그런 음, 아, 다이묘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이묘 규모가 컸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세력도 약했고 쉽게 말하면 적인 거죠. 히데요시에 의해 따지면은 이제 볼모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임진왜란 때 이제 그 전투에 참가를 했는데 임진왜란 시기에는 시마츠 요시로의 그 존재감이 그냥 사군에 소속돼 있는 부대 정도였고 그 이후에 정유재란 때가 되면 이제 상당히 위상이 올라가서 마치 군단장이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보아 임진왜란 시기에 전공도 많이 세웠겠지만 어찌 보면 뭐 관백한테 많은 보물을 갖다 주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스마트 가에도 많은 보물을 아, 취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그, 네네네. 예, 저기요. 그, 하남에 사시는 총무님, 하남에 살던데, 하남? 예, 예, 그 총무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하고 연락이 안 돼서. 근데 이제 그분이 주소를 줬는데 그분한테 보낼 필요가 없이 직접 보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집 주소하고 연락처를 하나 주세요. 그러면 제가 등기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제 전화번호는, 제 전화번호는 거기 총무님이 알고 계시니까 총무님하고 한번 통화를 하세요. 왜냐면 제가 총무님한테 보낸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말을 바꾸면 안 되니까 이제 직접 통화를 총무님하고 하셔가지고 그 집으로 보내는 게 더 유리하지 않아요? 총무님한테 또 받을 필요가. 예, 예. 그러면 그 총무님하고 통화를 하셔가지고 제 번호가 총무님한테 있거든요. 이게 제 번호 받으셔가지고 주소를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 저기 사모님 전화번호 하고 그럼 제가 우편 등기로 보내드릴게요. 택배는 위험하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 금방 보내죠. 오늘 보내야죠, 당연히. 아니, 문자로 보내주세요. 제가 뭐 이렇게 받아 적을 수 있는 예. 그러니까 그 총무님하고 통화를 하고 제 번호를 받으신 다음에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죠. 그 사모님 문자로 해서. 그럼 제가 그 주소로 해서 등기로 오늘 바로 보낼게요. 그 총무님하고 통화하시면 돼요. 제 연락처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하세요. 그럼 저도 여기 업무가 있어가지고 업무 끝나는 대로 그 우체국 가서 바로 보낼게요. 네네. 음, 세종 18년, 1418년 전담부를 봉안하고 문종역관 하연양이라고 나오는데 하연이네요. 연양이 오고. 근데 이 하연양이 1453년 4월에 돌아가네요. 죽어요. 네, 1453년 10월 10일에 개유정난이 일어나니까 개유정난 전에 이제 죽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찬시를 썼던 사람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어찌 보면 가장 먼저 어, 그러니까 그 해에 하얀 양은 이제 그냥 늙어서 죽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김종서, 안평대군, 이현노가 죽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수찬물을 쓴 사람 중에 이제 아마 그 즈음에 이제 죽었을 확률이 높은 사람이 천복만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잠은 왕실 사찰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람이고 5단계 침투절, 위장, 기만, 교란, 잠입, 교란, 표적. 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제 대잠에서 보물을 아마 따로 약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관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소설적 상상을 해봅니다. 아, 안평대군의 몽유도원도는 그냥 소설적 상상이고, 하지만 안평대군이 불사하고 관련된 불경, 뭐 어린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잠에 봉안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기록이 있다. 대잠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소설적 요소로서 그냥 시마츠 요시히로가 이제 대잠에서 보물을 약탈을 한다. 어쨌든 임진왜란 시기에 전쟁 중에 어떤 물건을 획득하는 건 다 약탈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건 방화. 그리고 또 이 대잠이 임진왜란 때 불에 타는데 쉽게 말하면 범죄 현장을 제거하는, 은닉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탈로 불에 태워서 약탈의 흔적을 없앤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조선의 사찰이나 궁궐 또 뭐 고관대작의 집 이런 데가 이제 좀 쑥대밭이 되니까, 외란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안타까움 좀, 대잠 승려들. 어쨌든, 그, 승려가 임진왜란 시기에 그 역할이 컸다. 그러면서도 승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찰을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임무가 있었는데 대부분 승려의 힘으로 그 왜군들을 무찌를 수는 없기 때문에 승려들도 역시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예, 대잠이 약탈이 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음, 승려들이 보물을 감췄지만 결국에는 빼앗긴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제 그 그건 또 AI가 실수하네. 세종실록이 아니고 세조실록에서 도적이 대잠에 들어서 그 불상을 훔쳤는데 불상 속에 이제 뭐 금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이런 소스를 줘도 AI가 실수를 하네. 하지만 AI가 만든 어떤 이미지나 퀄리티 같은 경우는 서프라이즈 합니다. 어떤 자료를 끌고 와서 이렇게 만든지 몰라도. 음.